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두 줄로 썼는데 또다시 단기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종목 선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두 개의 큰 기본적인 센텐스 주제를 뽑았는데 이제 변동성이 미국이 금요일 날 아주 박살나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는 거죠. 한국 시장은 의외로 강하게 버텼는데 핵심은 이제 오늘 미국이 올라왔을 때 역의 상관관계를 보일지, 그다음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지, 미국이 올라왔을 때 같이 올라가는 거냐, 미국이 빠졌을 때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역의 상관관계냐 이런 걸 보이는데 오늘 만약에 미국도 올라오는데 우리도 올라가고 미국이 빠졌을 때도 어디 강하게 버티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의 원인이 이익에 파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저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수출의 증가라든지 이러한 기본 펀더멘탈에 대한 투자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큰 흐름에 오늘이 키포인트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라왔을 때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하게 버틸 수 있느냐 이러한 관계들을 잘 보시고 오늘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일 미국 시장 주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나 하락했습니다. 전 고점 대비 이제 40% 이상 하락했는데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하다 뭐 이런 그 영향인데 제가 여러 번 이제 WTI하고 천연가스 이야기하면서 날씨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북미 쪽의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면들이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이러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헝다구로 위기 대응을 위해서 중국이 지준율을 0.5%를 인하를 했죠. 네. 그전에 그냥 뭐 파산하던 말더니 좀 선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적극 대응을 하는 건데 아마 중국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가 있을 것이다. 다 여론이 좀 안 좋아질 확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미시 조정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미국 쪽에서 이제 긴축 조정이 들어가고 금리를 인상하고 이랬을 때 오는 그 충격 파고에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좀 풀어놓고 충격이 왔을 때 좀 충격을 덜 받는 그러한 영향 이런 면이 더 저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치국이 적극적 재정, 온건한 통화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지켜봐야 겠습니다. 미국 UBS가 미국 S&P 500 지수가 내년에도 5,000포인트를突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내년 경제 전망과 주식 시장 전망이 막 나오는데 많은 기업들이 내년을 그렇게 어렵게 보진 않더라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고 하반기부터는 하락할 거다가 이제 기본적인 또 속성인데 그렇습니다. 내년은 제가 말했죠. 5월까지는 늘 주식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 5월 이후에 하락을 쭉 하다가 10월 돼서 이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자주 일어나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SEC가 테슬라를 조사 착수했는데 태양광 시스템 화재 위험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감추고 있다. 내부적 고발이 들어온 거죠. 그러나에도 뭔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가시거리 좀 걸렸나 보죠. 그래서 미 SEC가 테슬라 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네, 겉모습은 태양광 시스템 화재 위험을 숨겼다는 건데 속으로는 앨런 머스크에 대한 내부 고발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한번 두들겨보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어제 이제 1000달러를 확실히 지키면서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가는 살짝 빠졌지만 1000달러를 지켰습니다. 순간적으로 장 중간에 96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면서 시급했는데 올라오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테슬라는 이제 꺾였다. 이게 강하게 부러졌느냐 아니면 약하게 부러졌느냐의 차이점을 모르지만 일단 테슬라는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걸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로 가서 테슬라가 아주 끊임없는 무한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야만 다시 1,500달러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 금융당국이 트럼프 연계인 스펙이 DWAC라는 회사의 조사를 착수했죠. 네. 뭐 소문에 의하면 트럼프가 아직도 미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왜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DWAC 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미국도 이처럼 뭐 관의 힘이 굉장히 세죠. 네, SAC에 이런 것들이. 다음에 포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해서 사무실 복귀를 일단 연기를 했고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역시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흥다그룹, SEC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한 미국은 어제 주식이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보면 역시 이제 오미크론이 생각보다도 그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나 치사율 이런 쪽에서는 좀 약한 게 아니냐. 이 파우치 소장도 이제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던데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 같다. 감기와 독감과 비슷한 형태로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시장의 안도 랠리를 이끈 핵심 어떤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이제 백신 관련 제약회사들이 석변편으로 주가가 이제 좀 박살이 나는 거죠. 화이자는 마이너스 5.12% 하락했고요. 모더나가 마이너스 13.49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2.09% 상승하며 165.2달러 강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애플은 150달러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가 탓했다, 뭐가 탓하졌다 하다가 150달러를 뚫고 넘어가면서 쭉 뽑아버리죠. 200달러까지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들고 가야죠. 네, 테슬라 한번 봅시다. 0.59% 하락해서 1,009달러, 간신히 1,000달러를 지켰는데 장 중간에 960달러까지 하락하는 시급한 모습도 나왔다는 거죠. 네, 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올랐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또 본인도 이제 주식을 갖다 팔면서 주식 아무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라도 대주주와 핵심인 사람이 자기 주식을 팔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하이브도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언제든 또 갖다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크게 우리들에게 이제 관심 이슈가 됐던 건 리비안 전기차인데요. 리비안 차가 여러 이제 증권사들이 테슬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다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다시 또 한 번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마 테슬라가 살짝 힘들고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 대안으로 리비안 전기 트럭차가 새로운 대안으로 오르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속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전고점인 150달러까지는 충분히 치고 올라올 거로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를 추천합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는 리비안 관련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다시 기억은 안 나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리비안 전기차 관련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 존버를 추천합니다. 반면 고급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누시들은 마이너스 5.1%나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전기차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메타버스, NFT, 뭐 게임, 뭐 코인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그동안 시장을 크게 리딩했던 종목들이 쉬어가는데 그 부분 뒤에 좀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거의 눈 떠있을 러블록스를 주로 쳐봤는데요. 네, 러블록스가 이제 우리 메타버스의 핵심이죠. 러블록스가 플러스로 좀 돌아섰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 4%까지 갔다가 플러스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0.5를 거의 보합 수준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게임주 관련 애들 여전히 박살났죠. 위메이드, 그쵸? 네, 게임빌, 컴투스, 뭐 이러한 우리 그 주린이들이 늦게 들어가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는데 오늘 정도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다음에 이제 전 페이스북 메타는 3.59% 상승을 했죠. 네, 이런 면에서 오늘 메타버스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16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지수인데 그 안에 이제 뭐 엔비디아, AMD 등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죠. 네, 그러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속된 말로 마탱가리가 갔는데 지금 300달러죠. 그죠? 마이너스 2.14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FTC라는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거래위원회라고 하는데 미국의 연방 정부들이 모여서 어떤 금융 조사를 하는 그런 거래인데 여기서 조사를 하고 있는요. 조사 이유는 불법적 수직적 결합이다. 즉 영국의 ARM이라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회사를 인수를 지금 장려면 작업이 들어갔는데 영국에서는 일단 거절을 당했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조사 결합 이게 정말 정당한 건가를 봤는데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가격의 지금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되고 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도 있지만 이렇게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그러죠. FTC의 조사가 엔비디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이제 거의 다 끝나간 것, 300달러만 지키면서 버틸 수 있다면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미 악재는 가격이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한 것입니다. 기간 조정을 한 후에 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500달러를 향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튼튼한 회사들은 전혀 걱정치 않아요. 4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또 올라가고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은 좀 더 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AMD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160달러 넘었던 주식이 지금 139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 IT 업종들에 대한 고밸류, 고평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가격 조정인 것 같은데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를 보일 수도 있지만은 AMD도 저는 뭐 130달러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가격이다. 300달러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 AMD는 가격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분기 실적 발표를 이후에 다시 결국 얘들이 돈을 버는구나 이 숫자로 확 증명이 되고 내년에 미래 먹거리를 찾다 보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TSMC 한번 볼까요? 네,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죠. 네, 그동안만한 상승에 대해서 조정인 것 같습니다. 큰 조정은 받지 않았는데 일단 TSMC는 살짝 멈춰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도 1% 넘게 상승했죠. 뭐 미국의 애널리스트가 내년에 가장 핫한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마이크론만 뭐 메모리를 만듭니까?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더 잘 만드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두 쌍도마차는 바닥을 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바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인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이제 막 V자를 그리면서 메타버스처럼 올라오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꾸준히 올라오는데 여기에 토핑 형태로 이제 빠른 순환매들이 돌면서 다양한 종목이 잡주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바닥에 가 있던 뭐 메타버스, NFT, 게임, 엔터 이런 일들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가 언제 올라올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 테마가 올라올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큰 핵심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주말에 비트코인 난리가 났었죠. 네, 저도 한번 주말에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48,000달러, 44,000달러까지 하락하다 다시 좀 올라왔는데 5만 달러 아직 회복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으면 조정이 오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많이 샀다가 이익 실현을 하고 이익 실현하면 토해내는 거죠. 저는 뭐 연말까지는 조정이 있지만 다시 연초에는 다시 갈 거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세계인데 찰리 먼거 이 양반이 뭐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90살 넘은 그 양반들의 시대에서는 코카콜라나 들고 마시는 시대이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얼굴인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봐왔지 않았습니까? 한 2, 4, 5년 전에도 크게 올랐다 하락하고 2, 3년 기었다 다시 시세를 냈는데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충격을 흡수하고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와 다르게 빠르다. 좁혀져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네, 한국 환율 한번 볼까요? US 달러 대비 한국은 1180.57원, 0.57원 상승했네요. 네, 뭐 달러는 118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을 좀 빠지셔, 좀 더 강해야 된다. 빠지다는 강해야 한다는데 1170원대까지 좀 내려와 줘야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안정을 찾는 것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서로 연결이 돼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제 크게 들어왔던 것은 WTI의 상승이죠. 5.36%나 상승해서 70.32달러를 기록했는데, 뭐 이유는 하나이죠. 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도 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윗 코로나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석유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연료도 많이 사용하고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활발한 경제에 대해서 움츠릴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유가가 확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일단 유가가 70달러 선까지로 올라왔는데 옆으로 기면서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유가가 하락을 해야 인플레이션이나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10년짜리 1.44%는 매우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년짜리 1.77% 안정적이고 위에서 올라가 좀 하락하는 상황이죠. 반대로 단기금리, 국가의 그 단기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는 2년짜리는 0.5를 넘어서 0.64. 그러니까 장기금리는 내려오고 단기금리는 올라가고 이 둘 사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 어떤 기업, 어떤 업종,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제가 뒤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첫째는 한국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었다. 10.5배밖에 안 되는 다른 타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미국 22배, 일본 15배, 중국도 뭐 14배, 15배인데 한국만 10.5배. 세계에서 이렇게 무역을 잘하고 반도체 강국인 나라가 10.5배는 사실 너무 저평가죠.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거의 4.5조를 샀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네, 아주 뭐 공격적으로 하죠. 대부분 삼성전자를 산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대형주 위주로 샀는데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늘 바닥에 좀 하락하다가도 바로 반등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투자에 형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뭐 지난 한 달 동안을 보면 마이너스 2,570억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제 하루 정도죠. 어제 하루 정도 2,570억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좀 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좀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11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매수를 하거든. 어제도 250만 주를 샀는데 보통 7만 5천 원이니까 100만 주가 750억, 200만 주면 거의 1,400억, 1,500억 정도의 산을 삼성전자에 산 거죠. 이런 면에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락은 이제 시작이 됐다. 대신 바로 뭐 작년에는 바로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과연 올해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꾸준히 제낄 거냐 이건데 일단 마이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이 견고한 거죠. 바닥이 견고하고 여기에 이제 토핑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순환매로 막 돌면서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순환매로 도는 이 종목을 맞히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서 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메타버스하고 게임, 멘터, 뭐 NFT 이런 애들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바닥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반등을 해서 올라야 되는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그것 말고 새롭게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그 테마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미국 금리,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격차가 좁혀졌다. 이랬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잠깐 봐드리긴다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격차가 6, 70bp 사이로 줄은 거죠. 150bp까지 갔다가 지금 격차가 미국 2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격차가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봤더니 10년과 2년 사이에 축소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업종이 떴느냐. 바로 IT가 떴다는 거죠. 반도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화학, IT 가전, 자동차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반도체가 눈에 확 들어오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줘서 또 화학도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 최근에 화학이 살짝 머리를 돌아서 다시 순환매로 돌아오는데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나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켜는 보는데
항상 얘들은 올라가다 말고 이런데 추격하기가 참 어렵죠. 철강 이런 애들은.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은 금리 축소 기간에 굉장히 영향이 뭐 긍정적이다. 왜 그러냐면 장기 금리는 그 나라의 경기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죠. 단기 금리는 그 나라의 재정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단기 금리 있는 2년짜리 이하는 뭐 중앙 FRB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이런 영향을 받지만 장기 금리 5년, 10년짜리는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장기 금리가 꺾였다는 것은 이 성장성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매력적일까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제일 매력적이죠. 그래서 반도체가 뜨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또 V자 반등을 기르고 올라올 것 같지는 않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물려서 들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거의 원금 바로 밑이나 원금 좀 밑에는 살짝 플러스인데 좀 더 들고 가시는 플러스 한 10에서 15% 정도 더 들고 가다가 매도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결국 제가 보는 것은 시장에 리더가 필요하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들은 밑에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지 이들이 시장을 끌고 오지는 않는데 뭔가 토핑처럼 메타버스처럼 NFT처럼 뭔가 시장을 리딩할 종목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다시 올라올 확률에 대해서 이제 저는 기대를 하는 건데 좀 시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10몇 프로씩 두들겨 맞았다면 강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고점에서 거의 30% 가까이 두들겨 맞았는데 뭐 게임빌, 뭐 컴투스, 위메이드, 위믹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위직 스튜디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고점 대비 20%씩 하락을 했는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이 5%에서 3%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자, 결론에 왔습니다. 잡주의 시장이 전망된다. 그렇죠? 네, 뭐 들어보지도 못한 잡주들이 시장을 계속 손안매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바닥 지키기는 가능하나 시장을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리딩 섹터가 필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린이,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2차 전지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올라올 때 그 많은 우여곡절과 모든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고통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네, 연꽃에서 진흙탕에서 피는 꽃이 제일 예쁘고 향기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버티십시오. 존버가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강한 반등을 기대해보며 여러분들의 신나는 화이팅을 한번 기원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